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피노누아 2강이고요. 자, 2강부터 제가 순서 삽입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순삽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게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촬영하려고 이렇게 집에서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데가 되게 큰 오피스텔인데 어떤 분이 이제 이브니까 흥에 겨우셨나 봐. 그래서 자기네 오피스텔 문을 열어놓고 막 캐롤을 엄청 크게 틀어놓고 막 뭔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엘베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노래가 너무 흥겨워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춤을 추면서 네. 아, 그냥 재밌었다. 뭐 이거고요. Santa Claus is coming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춤추고 엘베를 기다렸다. 2분대 촬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어쨌든.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2023학년도를 작년이라고 해야 될지, 올해라고 해야 될지, 작년이라고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2024학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그걸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년 6월 문제였던 것인데요. 이 문제를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 들고 왔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이거부터 얘기할게. 선생님, 이거 답이 자, 제가 풀라 그랬어요. 풀고 들어와야 돼. 풀고 들어와야 돼. 선생님,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답이 4번인 건 알겠는데 5번은 왜 안 돼요?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제 생각에 5번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또 이렇게 수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어디에서 틀리는가를 너무 잘 알아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나도 5번 했는데 왜 5번은 답이 안 되죠? 지금 봐도 5번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순삽을 계속 풀리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아마 제가 우려되는 게 앞으로 있을 2023년에 2024학년도 6월과 9월과 수능에서 순서 삽입의 중요한 코드를 채워하지 않으면 계속 틀릴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업을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2가는 순서 삽입의 중요한 코드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독해의 기본 원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매우 중요하다. 자, 요것도 제가 얘기했었고 빈칸 문제의 코드는 제가 1강 하면서 이게 왜 중요한가를 직접 보여드렸을 겁니다. 자, 이제 순서 삽입 문제의 코드로 가볼게요. 지금 말하는 거 제발 부탁인데 좀 알아두십사 해가지고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이 순삽을 풀 때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하시면서 느낌이나 이거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푸시는데요. 그게 실제로 과연 실전에서 적용이 될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의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런 애들이 저한테 들고 와서 마치 그 신에게서 뭔가 이렇게 감명을 받은 것처럼 큰 깨달음을 하고 깨닫고 가거든요. 저희 책, 이 책이죠. 아시죠? 피노누아. 네, 이 책의 7페이지를 가보시면 제가 표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꼼꼼하게 적어 놓으시고 좀 잘 좀 알아두세요.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얘는 크게 3가지 코드가 있어요. 1번부터 3번까지 있는 거 보이시죠? 1번. 지시사의 코드.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단수는 단수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 받아요, 여러분. 근데 이 당연한 걸 여러분들은 왜 자꾸 까먹을까요? 나 이스로 받겠죠. 데이로 받나요? 미친 거죠. 넉즈 개들이죠. 데이나 댐으로 받겠죠. 이스로 받나요? 복수인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서치 조심해라. 2018학년도 실제 수능 37번 문제. 왜냐, 이 서치가 형용사일 때 나타나는 독특한 형상이에요. 뭐냐 하면 서치가 뒤에 명사를 취해서 명사를 꾸밀 때 그런이란 뜻이 있잖아요. 자, 한국말로 해볼게요. 너 그 친구 알아? 단수죠. 그런 친구들 많이 알고 있지. 복수죠. 근데 말 되잖아요. 왜냐? 그 친구는 단수지만 그런 하는 순간 그 친구 플러스에다가 비슷한 친구들을 붙여 모을 수 있는 논리적인 코드가 생성되죠. 영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앞에 단수가 나왔어도 서치를 붙이는 순간 얘를 다시 복수로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코드가 성립하는 게 서치다.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 이 코드가 나온 적이 있다. 그러니까 순서 문제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 the whole primitive community라고 나온 거야. 전체 원시적인 공동체. 근데 여러분, 공동체와 사회는 분명히 같은 말 다른 표현일 수 있죠. 인간이 살고 있는 집단 체제니까. 근데 얘를 그 다음 문장에서 such societies라고 해서 그런 사회들 해가지고 복수로 받았던 코드가 분명히 나왔었다는 거죠. 여러분, 수능 코드는 아셔야 돼. 자, 제가 그런 건 다 잡아드립니다. 왜? 수능 기출은 반복되니까. 그래서 such가 형용사일 때 쓰이는 독특한 코드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단수는 단수로 받고요. 복수는 복수로 받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기초부터 튼튼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피노누아라고 왜 했는지 말씀드렸잖아. 배울 때 잘 배우자. 그래야 와인 맛이 좋은 걸 아는 것처럼 아, 영어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알려면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연결사의 코드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별이 5개. 제발 부탁인데 별 5개 치고 제발 좀 알아두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자, 우리 수능 영어에서는요. 동사관계가 반대인가 아닌가의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연결사의 코드는 수능에서 중요한 게 동사관계가 반대인가 동사관계가 반대가 아닌가 이 두 가지를 일단 따질 수 있는 게 중요한 수능적 코드예요. 이거 반대하다 할 때 반자입니다. 한자예요. 그랬을 때 이 반대인 경우에 역접과 대치가 들어가고 반대가 아닌 경우에 순접이라고 하는데 환원과 첨가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 동사관계가 반대일 때 바로 역접과 대치의 두 개의 코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자, 이제 표가 나올 거예요. 자, 이 표에다가 부탁인데 좀 적어. 여러분의 기억력을 믿지 마. 아니면 적기 싫지. 그러면 3번만 들어. 제발 3번만 들어. 그럼 머릿속에 자동으로 저장이 될 거야. 부탁이야. 여러분, 인간은 뭐다? 망각의 동물이야. 부탁이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너의 머리를 믿지 말고 제발 적는데 선생님 저는 정말 적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면 3번이라도 들으세요. 3번 반복해서 보라고. 자, 역접과 대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역접, 대체. 근데 대체에다간 여러분 이거를 좀 적어두지 않겠어요? 근데 얘는 방향성이 동일한 게 특징이다. 자, 이게 되게 좀 독특한 코드야. 자, 우리 역접에는 당연히 뭐가 있죠? however, but, nevertheless 이런 게 있죠. 이것만 있진 않습니다. still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한 몇 개만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얘기예요. 그는 피자를 먹지 않는다. 근데 그 다음에 하지만을 넣었다 이거야. 넣어볼게. 하지만 그쵸? 그는 피자를 먹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피자를 먹는다. 맞죠? 이걸 나라고 해볼까? 나는 피자를 먹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피자를 먹는다. 해볼게요. 그렇잖아. 말 되죠? 그렇잖아요? 나는 피자를 먹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피자를 먹는다.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먹지 않는다. 먹는다. 동사관계가 분명히 반대죠. 반대죠. 반대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피자를 먹지 않는 것과 피자를 먹는 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모순된 문장이죠. 이게 바로 뭐다? 역접의 코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접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역접은 요 대상이 바뀌지 않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순된 문장이 성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굳이 이 대상을 목적어인 대상을 안 바꿔도 되는 것이 역접의 코드이기 때문에 역접은 10개 중에 거의 8, 9개가 서로 이 문장이 어떻다? 모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특수한 경우도 있겠네요. 어떤 특수한 경우? 연결사 자체가 역접도 되고 대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성향을 다 갖기에 역접이지만은 이 대상이 바뀔 때도 아주 가끔 있지만 그건 정말 특수한 경우고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두 문장이 모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대체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뭐죠? instead. 그렇죠. 대신에.
또는 오히려 rather. 이런 게 대체 코드의 연결사죠. 자, 이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사랑.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다. 그거 아세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2020년 초반부터 터졌으니까 2019년까지는 코로나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명동에서 키스타임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연인들이 명동에 가서 그 성탄절 넘어가는 그 자정에 그 명동의 모든 거리가 불이 꺼진대요. 그럼 이제 그때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때 이제 연인들끼리 키스를 한대. 그런 게 있었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가서 확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싱글인지라. 갑자기 슬퍼지네. 네, 어쨌든 동정하지 말아요. 어쨌든 봐요. 사랑 나와서 이브니까. 봐봐.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다. 자, 이제 대신에를 넣어볼게요. 자, 대신에를 제가 넣어봅니다. 잘 봐요. 대신에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아. 대신에 나의 사랑은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대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대체. 바꾼다는 얘기죠. replace. 무조건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역접하고의 빅포인트라는 거야. 차이점. 무조건 바뀌어야 돼. 대체잖아. 대상이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고. 뭔 얘기야? 바뀌. 무조건 뭔가로 바뀌어야지 그대로 밖으로 오면 된다 안 된다 논리적 구조상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안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역접하고의 코드에서 다른 부분이 이거예요. 이거야. 무조건 대체니까 대체, 이 대상이 무조건 대체 바뀌어야 돼. 안에 있다야. 그치?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아. 대신에 나의 사랑은 안에 있어. 봐봐.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아. 대신에 나의 사랑은 안에 있어. 맞죠? 그럼 보세요. 지금 되게 독특한 게 분명히 얘도 있지 않다, 있다 해가지고 동사관계가 반대죠?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신기한 게 밖에 있지 않은 것과 안에 있는 건 같은 말이에요. 밖에 있지 않으면 안에 있겠죠. 뭔 얘기다? 어쨌든 두 문장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는데 동사관계는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 그렇구나 하고 지금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돼. 왜? 이걸 알고 실제 문장에 또는 실제 문제에 적용할 때 이걸 알고 있어야 제가 그때 그래서 답이 여기야라고 하는 순간 아하 이런 아하하는 모먼트가 딱 그때 떠오를 수 있거든요. 9월 평가원에서 이걸 가지고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대체 코드를 가지고. 그거 되게 애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걸 알고 있으면 왜 여기가 답인가를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요거 알아두세요. 역접과 대체가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이해되셨습니까? 어쨌든 같은 말이야. 동사관계는 반대인데. 왜? 얘가 분명히 바뀌어야 되거든. 끝. 이게 역접하고의 차이점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얘는 must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스탑해놓고 적던가 외우던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간다? 동사관계가 반대가 아닐 때, 즉 통칭 순접일 때로 갑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환원과 첨가. 그러니까 이 그 나머지라는 건 일반적으로 역접과 대체를 제외한 나머지 연결사들은 다 이 순접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연결사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한 환원, 첨가, 원인결과 예시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환원과 첨가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왜? 이걸 구별을 해야 지금 2번 문제를 이해를 해요. 이거 구별 못하면 2번 문제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수능 기출을 자꾸 분석하라고 하는 이유가 왜 어려워지는가를 모르면 나는 틀리는데 이 문제에서 환원하고 첨가의 코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문제는 틀린단 말이야. 뭔 얘기다? 자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환원과 첨가가 차이점이 있겠네. 환원, 첨가야. 자 환원 아니야. 과학에서 말하는 그 환원 아니야. 환원은 그 그러니까 산화라는 게 산소와 결합하는 거고 환원은 이제 산소를 내뿜는 거잖아. 그럼 환원이고 얘는 환원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첨가는 곁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환원에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이게 환원이죠. 다시 한번 말하는 거니까. 또는
that is. 이런 게 환원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dollars 해가지고 이런 게 환원인데 첨가는 되게 많아. likewise. 이게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잖아. 그치? 부탁인데 제발 이건 좀 외워주면 안 되겠니? 그치? 그리고 뭐 in addition 게다가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at the same time. 얘도 이제 첨가겠죠? 동시에 해가지고. 또는 also도 첨가겠죠. 또한 그랬잖아. 자, 중요한 거 한마디로 얘기할게. 얘는 이거고, 맞아? 자, 첨가는 이거야. 뭔 얘기다?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환원은 대상이 바뀌면 안 돼요. 대상 그대로 가고요.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첨가는 무조건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끝.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맨날 드는 게 롯데월드 얘기야. 자,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 드롭을 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계속 무슨 얘기해야 돼? 자이로 드롭 얘기 계속해야 돼. 여기에서 여기로 2초 만에 떨어지는 놀이기구를 탔어요. 자이로 드롭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죠. 대상이 그대로 전개돼야 돼요.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첨가는 보세요. 제가요,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 드롭을 탔어요. 게다가 신밧드의 몸도 탔어요. 쫄보서 그것도 무서워서 소리 질러 막 이러면서 신밧드의 몸 두 번만 이렇게 또 내려가면 되는데. 봐봐.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 드롭을 탔어요. 게다가 신밧드의 몸도 탔어요. 매니저님 신밧드의 몸 타본 적 있어요? 무서워요? 그쵸? 제가 바보 병신이죠? 네, 끄덕끄덕 하십니다. 그쵸? 봐봐. 잘 들어봐봐. 나 그게 무섭지? 봐봐. 자이로 드롭은 타보신 적 있으세요? 왜 안 타셨어요? 사람이 많아서 무서워서? 아닌가? 자, 볼게요. 자, 봐봐. 저는요, 롯데월드에 가서 자이로 드롭을 탔어요. 게다가 신밧드의 몸도 탔어요. 자, 자이로 드롭이 신밧드의 몸으로 분명히 대상이 무조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첨가예요. 안 바뀌면 논리적인 모순이 생겨서 안 됩니다. 근데 동사관계는 어때요? 탔어요. 갔죠. 끝 이거라고. 이거 진짜 중요해. 이거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이것도 약간 스탑해놓고 외우던가 적으시던가 해서 나중에 꼭 외우셔야 되고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순서 코드와 삽입 코드의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순서 삽입이 약간 다른 게 순서는 선지를 제거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BA가 아니다? 그러면 BA인 걸 먼저 잘라내. 그러고 마지막에 남은 게 답이야. 이게 좀 중요한데 이건 문제 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삽입 코드. 삽입 코드 되게 중요한 게 선지 번호를 사이에 두고 문장에서 오늘들 이 얘기야. 봐봐. 니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삽입 코드를 풀 때 주어진 문장에 집중하거든요. 여러분, 주어진 문장 중요해요. 근데 수능이 요구하는 코드는 주어진 문장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다고. 번호가 있어. 그리고 A에서 B로 넘어갈 때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까 우리가 봤던 1번 코드와 2번 코드로 알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수능적 코드라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할게 주어진 문장이 없어도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가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풀었는데 논리적 비약이 느껴지지 않는 문제일 경우에는 그때는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네모칸에 있는 주어진 문장을 보고 그때 지시사를 따져봐야 되는 게 그때는 그렇게 풀어야 돼. 그때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주어진 문장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 얘기를 지금 내가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시사라든가 연결사를 파악을 해서 비약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게 바로 수능적 코드다. 끝. 나 중요한 얘기 진짜 많이 했다 지금. 이걸 알아야 이 문제가 왜 답이 5번이 아니고 4번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수능 독해의 중요한 코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첫 문장 글의 방향성,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자, 그러고 이제 문제로 가봅니다. 제발 부탁이야. 내 말을 잘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돼. 자, 가볼게. 자, 이 문제예요. 자, 이 문제도 제가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얼수가 있죠. 첨가입니다. 그럼 그 순간 동사관계는 똑같은데 대상이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5번이 안 되죠. 자, 얘 답이 너네 풀었죠?
너네는 반말이고 풀었죠는 존댓말인데 여러분 푸셨죠? 너네 풀었니? 이거 very high cost 앞에 4번이 답이었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를 애들이 풀고 나서 저한테 막 씩씩거리면서 와가지고 선생님 왜 5번은 답이 안 돼요? 이랬단 말이에요. 잘 봐요. 5번에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그냥 한 번에 딱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살충제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도 새로운 살충제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 여기 새로운 살충제가 왜 나왔죠?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살충제의 부작용으로 나왔죠. 맞아. 근데 여기도 새로운 살충제 왜 나왔지?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살충제의 부작용으로 나왔지. 같네. 대상이 같잖아. 근데 얘를 5번에 넣어보라고요. 그럼 보세요. 4번 문장이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살충제의 부작용이었어. 근데 그 다음에 5번에 얘를 넣으면 또한 한 다음에 또 경제적 부분에서의 새로운 살충제의 부작용이 나와. 얼쏘는 첨가잖아. 느낌이 확 와. 첨가인데 대상이 무조건 바뀌어야 되잖아. 근데 대상이 똑같아지지. 제가 5번에 들어가는 순간 논리적 비약이 있지. 답 절대 안 돼요. 진짜예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애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가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가면 안 돼.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는 풀어야 돼. 아 요즘 수능이 정말 이렇게 나온다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얘가 만약에 답이 5번이라면 넣어보면 4번 문장을 읽었어.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의 새로운 살충제의 부작용이어서 4번 문장은. 근데 얘를 5번에 넣는다. 또한 첨가가 나오지. 근데 그 다음에 읽었더니 경제적 부분에서의 새로운 살충제의 부작용이 또 나와. 얘가 5번에 들어가면 경제적 부분에서의 새로운 살충제의 부작용 또한 경제적 부분에서의 새로운 살충제의 부작용. 첨가가 들어갔는데 대상이 똑같이 나와요. 첨가는 대상이 무조건 바뀌어야 됐었죠. 논리적 모순 비약이 생기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진짜예요. 끝. 그리고 넘어가면 되나? 그럼 안 되겠지? 그럼 선생님의 역할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순서삽입 문제를 풀 때 수능적 코드에 맞춰서 문제를 안 풀고 그냥 대충 푸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지금 바로 이 문제의 코드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독해를 해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답을 넣어갖고 해석을 유기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9쪽 가보세요. 네, simply maintaining 하는 이 부분 9쪽. 9쪽에 제가 문장을 쪼개놨잖아.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mply maintaining yields at current levels often requires new cultivars and management methods. Since pests and diseases continue to evolve, an aspect of the chemical,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can change over several decades.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yield는 말 그대로 뭡니까? 수확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단순하게 현재 수준에서의 수확량을 유지하는 것도 종종 두 번째 줄이죠. 새로운 cultivar 밑에 있었죠? 밑에 있었나? 품종, 그렇지.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그리고 관리 방법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pest, 해충과 질병이 계속 진화를 하기 때문이죠. 얘들도 계속 진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과학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양상들이 several decades, 수십 년의 시간에 걸쳐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번 문장이 시작이 되죠. 자, 근데 중요한 거. several decades에 걸쳐서 변화를 합니다는 순간, 여기에서 1960년대가 딱 나오는 순간, 이 몇십 년에 걸친 변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60년대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으니 1번은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맞잖아요. 시작해 볼게. 1960년대에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considered 뭐라고 생각했다? pesticide, 살충제가 즉 인류에게 beneficial, 유익하고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사의 방향성을 따져야 돼. 즉 pesticides에 대해서 호의적이죠. 살충제를 좋게 생각했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갑니다. Developing new, broadly effective and persistent pesticides often was considered to be the best way to control pests on crop plants. 그래서 뭐래요? 새롭고. 자, broadly가 나왔어요. 이제 제가 좀 빼놓을게. broadly. 그리고 또 뭐가 나왔죠? 그렇죠. persistent가 나오고 있죠.
그쵸? 빼놓을게요. 빼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널리 효과적이며 그리고 펄스의 지속적인 살충제를 개발하는 것이 종종 어떻게 여겨졌대요? best way야. 훌륭한 방법인데 크롭플랜트 식물에 있어서 어떤 농작물 식물에 있어서 어떤 해충을 조절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여겨졌었대요.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 살충제를 어떻게 보고 있다? 호의적으로 보고 있죠. 패스사이즈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보고 있고 순접이니까 순접일 경우에는 굳이 연결사가 필요 없이 논리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돼도 말이 될 수 있죠. 역접일 때는 무조건 동사관계가 반대일 땐 무조건 역접이 들어가야 되지만 순접일 때에는 굳이 연결사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지. 같은 말을 계속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면 2번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어디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그렇죠. 1960년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언제? 1960년대에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언제? 이때에는요. 하고 이제 그 다음 문장 가는 거야. 자, 이제 3번 갑니다. Since that time. 그때 이후로.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때, 그때 이후로라는 것은 당연히 언제에 해당하는 그때 이후겠어요. 이거죠. 근데 1960년대 이후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빼놨었죠. 자, 브로들리가 어디에 연결이 돼요? 이 브로들리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persistent가 이번엔 또 어디에 연결이 된다? 여기에 또 persistent가 나오잖아. 분명히 나오죠. 어디에? 여기에 나오지. 나오잖아. 쭉.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있어. 소재가 계속 같은 거를 연결해서 순접으로 이어지면서 근데 이때까진 좋게 봤다가 since that time을 쓰면서 대니아가 명확해졌다고 하면서 여기서 살짝 방향성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언급하면서 방향성을 바꿔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3번에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이후로 그렇게 60년대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 시기 이후로 시기에 대한 얘기로 끝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대니아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널리 효과적으로 쓰였던 살충제가 알고 봤더니 우린 좋게 생각했는데 해로운 효과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득이는 해충에게는. 자, 해충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해충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negate, any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정적이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푸셨으면 되고 negate는 부정하다, 무효로 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현상이 그 효과를 무효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해충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명확해지고 있다. 그렇지. 지속적인 살충제가 목표가 아닌 유기체들을 생태계에서 손상을 가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뭐와 같은? 새와 사람들과 같은. 그래서 살충제가 잘 쓰였는데 이때부터 약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을 갑니다. also 또한.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됐죠. 또한 그랬지. 그러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야. 또한 하는 순간 자, 첨가잖아. 그럼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부탁인데 첨가는 동사관계는 같은데 뭐가 달라진다? 대상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럼 중요한 게 있어요. 얼소가 나온 이유를 좀 알자고. 야, 우린 지금 기출을 분석해야 돼. 왜? 수능에서는 이와 똑같은 문제 절대 안 나와. 그러면 기출을 분석해야 네가 수능장에 가서 다른 새로운 지문을 만났을 때 이 기출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분석을 해야 네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해됐니? 그럼 보세요. 얼소가 나온 이유. 좀만 더 이쁘게 좀 적어볼게요. 얼소가 왜 나왔을까? 첨가잖아. 그럼 니들이 이렇게 읽혔어야 돼. 어떻게? 얼소 앞에서는 이렇게 읽혔어야 돼. 생태계에서의 부작용이야. 맞잖아. 사람, 새, 이득이 되는 해충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무엇에? 살충제에. 이해돼요? 근데 얼소 뒤에서는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부작용이 나오는 거야. 무엇의? 살충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상이 바뀌었지.
어떤 살충제? 생태계에 미치는 살충제. 어떤 살충제? 경제 부분에 미치는 살충제. 대상은 바뀌었는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 주제는 뭐야? 그치, 부작용이 생겨요. 동사관계는 같죠.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살충제 말고 다른 방법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가 이 글의 주제였던 거야. 이렇게 파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문장을 아우르는 흐름을 잡아야지 왜 이게 나왔는가를 생각할 수 있다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렇게 글이 읽혔나를 좀 생각을 해봐. 부탁인데. 이해됐니? 그럼 보세요. 또한 이제 대상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 생태계에서의 부작용을 봤다면 It has become difficult for companies to develop new pesticides. 이제는 회사가 새로운 살충제를 개발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대요. Even those that can have major beneficial effects and few negative effects.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때 those라는 것은 앞에 넣은 새로운 살충제를 가리키는 거겠죠. 또한 회사가 새로운 살충제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심지어 그 살충제들이 즉 부정적인 이펙트는 few니까 부정이죠. not never입니다. 거의 없고 주요한 이득이 되는 효과를 갖고 있는 그런 살충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새로운 살충제를 개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힘든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힘든 점, 정확히는. 힘든 점. 이렇게 봤으면은 같은 방향으로 읽고 이해했으면 콜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매우 높은 비용이, 그 다음 왜 힘들어? 그 힘든 것에 대한 이유인 거야. 매우 높은 비용이 수반되거든. 뭐 하는데? 정부가 새로운 살충제에 대한 새로운 살충제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필요되어지는 절차를 따르는데, 너무 높은 비용이 들어가 버리거든.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스무스한 거야. 아니,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연결사 없잖아.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보면 되니까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단 몇 번? 4번이야. 그래서 여기 들어간다고. 이렇게 풀어야지. 자, 5번이 왜 안 되는가가 중요하다.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은. 5번 한 친구들은 그래서 5번이 아니라 답이 4번이구나. 이렇게 캐치하시고 very high cost 앞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가보죠. 따라서 훨씬 더 많은 고려사항이 다른 방식에 주어져요. 해충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즉, 살충제 말고 다른 방식을 고려하게 되었다가 이 글의 포인트인 거야. 뭐와 같은 더 큰 저항력을 통합시킨다든가 해충을 어떤 품종에다가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거지. 모함으로써 브리드 개량하고 다른 생물학적인 통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끝. 이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글이 어려운 건 알아. 아는데 이렇게 연습을 해야 니들은 수영장 가서 1등급이 나와.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업이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도 다음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